온 사내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기생 메란의 화려하고 애절한 인생의 여정 시작할게요. 조선시대 성종이 재임하던 때 평안도는 학문과 기회가 가장 으뜸인 고장으로 손꼽혔지요. 문인과 가객이 끊임없이 배출되었고 그들은 중앙조정에서 뛰어난 능력을 뽐내며 조선 문화의 융성기를 이끌었답니다. 그러한 평안도의 중심에는 재능이 아주 뛰어나고 절세의 미모를 자랑하는 메란이라는 기녀가 있었어요. 메란은 단순히 아름다운 외모만으로 유명한 것이 아니라 노래와 춤, 악기 연주는 물론이고 역사와 고전에도 능통한 여인이었어요. 메란을 한번 본 사람들은 그녀의 재능에 모두 감탄하여 그녀를 가리켜 기녀의 보배라 칭송하였답니다. 메란이 처음 기방에 들어왔을 때의 나이는 고작 15살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홀로 남게 된 그녀는 한 노파의 손에 이끌려 기방에 발을 들이게 되었지요. 이 애가 새로 들어온 아이인가? 춤과 노래, 악기 연주 등을 가르치며 기방을 총괄하던 방주는 메란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어요. 메란은 어깨 위로 곱게 올려 묶은 머리와 단정한 옷차림 이면에는 날카로운 눈빛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생김새는 잘 가꾸면 되겠지만 이렇게 왜소하고 잔뜩 겁만 먹은 아이를 데려와 놓고 도대체 어디에 쓸 수 있다는 건가? 노파는 메란의 등을 다독이며 다부진 목소리로 변명하였지요. 보기보다는 총명한 아이입니다. 아직은 어려서 지금 당장은 활용할 가치가 적더라도 잠재력이 매우 큰 아이입니다. 제가 보증하겠습니다. 방주는 별로 탐탁지 않다는 표정을 지우지 않은 채 콧방귀를 뀌며 말했습니다. 보증은 됐고 조금 지켜봐서 적응을 못하는 날이면 당장 내보낼 테니 그래 아세나. 기방의 훈장인 이모 할멈은 메란을 애정 어린 눈길로 측은히 바라보며 메란이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성심껏 가르쳤습니다. 기방 언니들 사이에서 막내로 불렸던 메란은 이에 보답이라도 하듯 재능을 발휘하며 누구보다 빠르게 기방 생활에 적응하였어요. 막내답게 귀여운 장난도 많이 쳤습니다. 처음에는 춤도 서툴고 노래도 어색하였으나 메란은 총명함과 노력으로 누구보다 배움을 빠르게 치고 나갔지요. 그녀는 이른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악기 소리에 맞춰 노래를 부르고 가락을 외우는 일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목에서 피가 나도록 연습을 거듭하였답니다. 이를 지켜본 이모 할멈은 메란아, 내 노래는 날이 갈수록 듣기가 좋아졌다만 춤사위는 아직 어색하구나. 좀 더 부드럽게 버들가지처럼 흔들어야지. 라며 메란이 자만하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어느 날 메란은 기방의 장구를 몰래 꺼내려다 마루턱에 걸려 엎어져 큰 소동을 일으킨 적이 있었지요. 어이구, 메란아. 이걸 어쩌냐? 너 장구를 깨뜨리면 우리 훈장님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언니들의 걱정과 핀잔 섞인 말에도 메란은 마냥 웃으며 손을 털면서 말했어요. 장구는 깨져 없어져도 제 노랫가락으로 대신할 수가 있으니 무엇이 걱정이겠어요? 그래? 장구보다 내 노랫가락이 더 훌륭하다 이것이냐? 오, 요것 봐라 아주 맹랑하구나. 그 천진난만함에 기방 언니들도 메란을 미워할 수 없었습니다. 메란이 노래를 시작하면 장구보다도 더 큰 소리로 기방을 가득 메웠고 그 덕분에 손님들은 구성지면서도 통쾌하게 마음의 근심을 뻥 뚫어주는 메란의 목소리를 더 좋아하게 되었어요. 메란의 명성이 서서히 퍼져가기 시작한 것은 20살쯤이었어요. 어느 날 한양에서 내려온 고관대작이 평안도에 머물면서 기방에 들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메란의 구성지고 카랑카랑한 노래를 듣고는 깜짝 놀라며 말했지요. 오호라, 뛰어난 기생이 한양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평안도에도 이토록 재능을 가진 훌륭한 여인이 숨어 있다니 내가 꼭 너를 한양으로 데려가고 싶구나. 그러나 메란은 그런 대감에게 농담까지 섞어가며 능청스럽게 거절했습니다. 대감마님, 제 노래는 평안도에서만 이렇게 구성지고 카랑카랑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곳을 떠나게 되면 제 목소리가 시들어버릴까 두렵사옵니다. 그러니 소첩을 한양으로 데려가는 것보다 대감마님께서 평안도로 더 자주 내려오시는 게 어떠신지요? 그녀의 기지 넘치는 대답에 대감은 크게 웃음을 터뜨렸고 주변 사람들까지 즐거운 웃음으로 분위기가 한층 더 밝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구겨진 갓을 쓰고 옷매무새가 허름한 취객 한 명이 메란의 기방에 찾아와 큰 소란을 피운 적이 있었습니다. 메란이란 기생이 어디 있느냐? 나 같은 놈한테는
그 고결하다는 노랫소리를 들려주지 않겠단 말이냐? 나도 이 기방에 온 손님이거늘 손님을 가려서 맞이하여 노래를 불러준단 말이더냐? 메란이 어디 있는지 썩 나오거라. 취객은 술기운에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손에 들고 있던 술병을 바닥에 내동댕이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방 안에 있던 악기며 비단 방석들이 그의 발길질에 엉망이 되었지요. 이봐, 내가 메란이냐? 너의 노래가 그렇게 뛰어나다 들었는데 고관대작 앞에서만 노래가 나오고 나같이 벼슬도 못한 양반놈에게는 노래를 안 들려준단 말이냐? 취객은 휘청거리며 메란에게 다가오려 했습니다. 방 안에 있던 기녀들은 깜짝 놀라 달아나려 했고 주변에서 소란이 한바탕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메란은 눈 하나 깜짝이지 않고 침착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오히려 취객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말했지요. 나리께서 이렇게 노여움을 품으셨다면 그건 분명 저의 잘못이겠지요. 그러나 나리께서 이리 취하셔서는 제가 마음을 다해 노래를 부른다 해도 제대로 감흥을 느끼실 수 없을 터이니 차라리 제가 나리의 마음을 달랠 수 있는 차를 한 잔 대접해드리는 건 어떠신지요? 취객은 메란의 뜻밖의 태도에 잠시 멈칫하며 물끄러미 메란을 바라보았습니다. 메란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방 안으로 온통 흩어진 술잔과 물건들을 정리하며 차분히 말을 이었습니다. 술은 사람을 즐겁게 하지만 지나치면 사람의 귀를 막고 눈을 흐리게 합니다. 제가 나리께 선보이는 노래는 귀와 눈으로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느낄 수 있어야 비로소 진정한 가치를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잠시 안정을 찾으시면 제가 노래를 올리겠습니다. 취객은 결국 메란의 친절하고 부드러운 태도에 잔뜩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녀가 건넨 따뜻한 차를 마시며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한 채 방을 정리하는 그녀를 지켜보기만 하였습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메란의 기계와 지혜에 더욱 감탄했습니다. 기방의 방주마저도 혀를 내두르며 말했지요. 메라는 기방에 있을 여인이 아니구나. 저 아이의 총명함과 기품을 보면 누가 기생이라 하겠는가? 한편 이 얘기를 전해 듣게 된 고관대작이 메란을 방으로 불러들였지요. 고관대작은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메란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역시 자네가 명성답게 기품도 뛰어나는구먼. 실로 보통 내기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다시 느끼게 되었구나. 지난번에 처음 보고 내가 너를 한양으로 데려가려 할 때 소첩을 한양으로 데려가는 것보다 대감마님께서 평안도로 더 자주 내려오시는 게 어떠신지요? 라고 하지 않았느냐? 지금이라도 나와 함께 한양으로 가는 것이 어떠한가? 이곳에서 기녀로 평생을 보내는 것보다 내 곁에서 호강하며 사는 게 훨씬 낫지 않겠느냐? 메란은 고개를 살짝 숙여 인사를 올리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대감마님, 호강이 목적이었다면 소녀는 이미 다른 양반님 댁에서 호의호식하며 금수저를 물고 살고 있었을 테지요. 그러나 소녀는 찬란한 보석보다는 불꽃처럼 뜨겁고 열정적인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내를 만나고 싶사옵니다. 고관대작은 어이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리며 물었습니다. 아하, 이번에도 기생이 사랑 타령을 하고 있구나. 이 기회에 평생토록 팔자를 고칠 생각은 없고 순진하게 무슨 뜨거운 가슴을 찾겠다고 하는 것이냐? 사랑이 곡식이라도 된다는 것인가? 배를 채우기는커녕 놀이개로 전락하여 배고픔만 더할 뿐일 텐데. 메란은 장난스러운 눈빛으로 고관대작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소녀는 밥상을 준비할 수는 있지만 그 밥으로 열정이 부족한 사람을 맞이할 수는 없습니다. 뜨거운 마음이 없는 삶이라면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소화불량에 걸리기 때문이지요. 고관대작은 어이없는 듯 눈썹을 치켜세웠습니다. 그러니 한양으로 함께 가자는 내 제안을 또 거절하겠다는 말이냐? 대감마님께서 소녀를 첩으로 삼고자 하신다니 송구하면서도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소녀의 마음이 대감마님께는 이미 고목과 같사옵니다. 고관대작은 메란의 뜻밖의 대답에 얼굴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고목이라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메란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대감마님, 고목은 그 뿌리가 깊고 단단하지만 이미 메말라 있지요. 아무리 좋은 햇볕과 단비를 준다 해도 그 나무에서 꽃이 피거나 열매가 맺히기는 어렵습니다. 제 마음도 이와 같사옵니다. 대감마님의 권력으로 소녀를 첩으로 삼으실 수는 있겠지만 마음이 없는 여인이 대감마님의 품에 안 한들 따뜻한 온기를 나눌 정이 있겠습니까?
대감은 메란의 맹랑한 태도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잠시 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그녀를 바라만 보았지요. 그럼 평생을 사내들의 놀이개로 그렇게 살겠단 말이냐? 한양으로는 절대 가지 않겠다는 뜻이겠다. 그렇사옵니다. 소녀는 평안도의 공기와 흙냄새를 맡으며 이곳에서 제 이름을 잃지 않고 살아가고 싶사옵니다. 대감마님의 뜻을 거역해 송구스러우며 소인같이 미천한 것을 어여삐 여겨주시니 평생 감사하는 마음 잊지 않겠사옵니다. 메란의 기품 있는 거절에 고관대작은 더 이상 메란을 첩으로 삼으려는 마음을 접고 어쩔 수 없이 메란의 결정을 인정하며 그녀의 기품을 새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를 본 기방의 사람들도 메란이 그처럼 대의를 지키며 기녀라면 누구나 소망하여 가질 수 없는 기회를 거부하며 대쪽과 같이 꺾이지 않는 기계를 보인 것에 감탄하여 그녀를 더욱 멋진 기생으로 보게 되었다지요. 그렇게 메란이 평안도에서 이름을 날리고 있을 무렵 평안도에 감사가 새로 부임하여 왔습니다. 감사가 새로 부임해 왔으니 이를 축하하는 연회가 성대하게 열릴 계획이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평안 감사에게는 19살의 수찬이라 불리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준수한 용모에 학문적 재능까지 겸비한 그는 유창한 중국어와 문장을 다루는 실력이 탁월해 이미 주변 관리들에서도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외아들이었기에 부모의 사랑과 기대도 그만큼 크고 집중되었지요. 수찬은 어려서부터 비범함을 보인 아이였습니다. 5살 때 그는 아버지가 서재에서 보던 중국 고전 사기의 일부를 훔쳐 읽었는데 이를 단숨에 외워서 아버지 앞에서 줄줄이 읊기도 하였지요. 아버님, 여기서 사마천은 왜 이렇게 한나라의 흥망을 길게 기록했을까요? 간단히 쓸 수도 있었을 텐데요. 아버지였던 평안 감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녀석이 내 나이에 이렇게 긴 문장들을 벌써 이해한다고? 대체 내 생각이 어디까지이고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하구나. 수찬은 고개를 갸웃하며 웃으며 대답했답니다. 사람의 이야기가 길면 길수록 더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저는 그게 흥미로웠어요. 라며 자문자답을 하였습니다. 또 다른 일화는 그가 9살 무렵 부모님과 함께 함경도 관하로 가던 길에서 일어났습니다. 관아 앞에 서 있던 아전 한 명이 문장을 헷갈리게 쓰는 것을 보고 수찬이 나서서 바로잡았지요. 나리, 이 단어는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여기는 율을 써야 합니다. 이 율은 법을 뜻하고 이 율은 밤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쓰시면 사람들은 웃게 됩니다. 아전은 당황하며 부끄러워했지만 함께 있던 관아의 관리들은 어린 수찬의 학문적 깊이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감사의 아들이라더니 정말 보통 아이가 아니구나. 수찬은 늘 고전과 세상의 이치에 관심을 두었고 그의 학문적 기량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19이 된 지금 사람들은 그를 두고 영재라는 별명을 지어 부르며 그의 밝은 앞날을 기대하였지요. 그의 부모는 영재 수찬이 조선의 미래를 빛낼 인물이 될 것이라 확신하였답니다. 평안 감사의 연회는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조정의 관리들과 가객, 기녀들까지 초대되었고 잔치는 화려함의 극치였지요. 감사는 흥을 돋우기 위해 기녀 중 가장 아름다운 여인과 아들이 함께 춤을 출 것을 제안했답니다. 기방의 관리자들은 한결같이 메란을 추천했는데 그녀의 재능은 이미 평안도에서는 알아주는 기생이니 그 기품이 젊은 수찬과 잘 어울릴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었지요. 그리하여 잔치가 한창이던 때 메란과 수찬은 앞으로 나와 무대에 올라섰습니다. 웅대하고 흥겨운 가락에 맞추어 두 사람의 선남선녀가 춤을 추자 마치 버드나무 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듯 살랑거렸고 나비가 꽃 위를 나는 것처럼 두 사람의 합이 잘 맞았지요. 도련님께서는 언제 이렇게 춤사위를 섭렵하셨나요? 소문으로만 들어 궁금했던 차에 도련님과 함께 춤을 추게 되어 영광이옵니다. 소인 메란이라 합니다. 예, 저 또한 평안도 최고의 기녀와 나란히 춤을 출 수 있게 되어 영광요. 당신께서 잘 이끌어 주시니 춤사위가 살아나는구려. 둘은 눈빛을 주고받으며 춤의 장단을 하나로 맞췄습니다. 메란의 소매가 날아오르자 수찬은 그녀의 손끝을 잡아 이끌었고 둘의 움직임은 점점 더 자연스러워지면서 꽃과 나비가 되어 주위 사람들의 눈을 황홀하게 만들었습니다. 잔치를 지켜보던 사람들은 모두가 넋을 잃고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춤사위는 마치 오래전부터 꾸준한 연습이라도 한 듯 완벽했고 서로를 향한 몸짓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춤이 끝난 후 메란이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도련님, 오늘 춤추면서 행복하셨나요? 수찬은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메란님과 합을 맞추어 춤을 춘 기억은 오래도록 제 기억 속에서 그리워할 것 같습니다. 평안 감사는 매우 만족하며 기쁨에 겨워 메란을 불러 아들의 옆에 앉도록 하고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감사는 메란에게 고마움의 뜻으로 비단 선물을 내리고 춤을 함께 춘 이두를 보며 마냥 흐뭇한 미소를 감추지 못하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메란과 수찬은 자주 만나게 되었어요. 수찬은 메란의 총명함에 감탄하였고 메란 역시 수찬의 학문적 깊이에 매료되었지요. 메란님, 중국의 역사 속에서 당신의 마음을 가장 사로잡은 시대는 언제인가요? 저는 위진남북조 시대를 좋아합니다. 혼란한 시절이었지만 그 속에서 문인들은 빛나는 문장과 사상을 남겼지요. 격변 속에서도 세상의 이치와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수찬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참으로 통찰력 있는 대답입니다. 저도 위진남북조 시대의 문인들을 좋아합니다. 그들의 문장은 혼란 속에서 탄생한 보석처럼 빛났고 진정한 인간의 사상과 가치를 자유스럽게 표현하였지요. 그들은 종종 만나 서로 시를 지어 주고받으며 글을 논하였습니다. 메라는 자신이 쓴 글을 부드러운 목소리로 읽어주었고 수찬은 그녀의 글에서 깊은 통찰과 아름다움을 발견했지요. 어느 날 밤 수찬은 메란에게 제안했어요. 오늘은 글 대신 다른 방식으로 마음을 나누어 볼까요? 춤과 노래로 우리만의 세계를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떻겠소? 메란은 수찬의 제안에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찬 도령님, 춤과 노래라니 참으로 흥미롭군요. 그럼 제가 먼저 춤으로 마음을 표현해 보겠습니다. 메라는 아름다운 손짓과 우아한 몸짓으로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춤사위는 마치 시처럼 섬세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수찬은 그렇게 화려한 메란의 춤에 넋을 잃고 바라보다가 그녀의 동작에 맞추어 노래를 읊기 시작했어요. 달빛 아래 춤추는 아름다운 꽃, 바람결에 흩어지는 향기로구나. 그들은 그렇게 춤과 노래로서 서로의 마음을 주고받았지요. 많은 것이 척척 잘 맞았던 두 사람은 그렇게 밤이 새는 줄 모르게 주고받던 시와 노래의 끝에 그만 야리꼬리한 서로의 눈빛을 보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입술이 포개지면서 뜨겁게 몸과 마음이 스며들었지요. 그날 밤 뜨거운 사랑을 나눈 두 사람은 서로를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눈빛만으로도 서로의 갈망을 알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둘의 사랑을 가장 염려한 사람은 다름 아닌 수찬의 어머니 평안 감사 부인이었지요. 어느 날 부인은 아들의 행동을 몰래 지켜보다가 메란과 깊은 사랑을 나누는 걸 알게 되어 크게 노여워했습니다. 내 아들이 어찌 천한 기생과 어울릴 수 있단 말인가. 나라의 큰 일을 할 아이인데 기생 따위가 그 길을 막을 셈인가. 가문의 체면은 생각지도 않는단 말인가. 평안 감사 부인은 메란을 불러 호되게 꾸지람했습니다. 내가 요즘 우리 아들 수찬이와 가깝게 지낸다는 말을 들었는데 사실이더냐? 수찬 도령님과는 오래전부터 마음을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천박한 몸으로 우리 아들과 마음을 나누는 사이라니. 우리 가문을 어찌 보고 깊은 관계를 이어간단 말이냐? 아들의 근처에는 얼씬하지 말고 당장 물러나거라. 그러나 메란은 고개를 숙이면서도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부인 마님, 저는 수찬 도령님과 학문을 나누며 서로를 존중할 뿐입니다. 그리고 천한 몸이라 하여 배움과 사랑의 자격을 잃은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부인은 들을 생각도 않고 메란을 향해 더욱 격한 언사를 퍼부었어요. 들은 바와 같이 당돌하구나. 내 너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여 수찬이와 절대 만나지 못하게 할 것이야. 그리하여 그녀와 수찬이 다시는 만나지 못하도록 사람을 붙여 감시하기 시작하였지요. 수찬은 메란과의 만남이 어렵게 되자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어요. 어머니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메란과 사랑이 깊어진 수찬은 메란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메란과 몰래 편지를 주고받으며 마음을 전했습니다. 메란, 우리는 어려운 길 위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깊은 마음씨와 아름다움을 생각할 때마다 메란을 향한 이 마음은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꽃을 피우려는 내화처럼 나의 마음도 언제나 당신을 향해 자라나고 있음을 잊지 마시오. 메란 역시 답장을 보내며 그를 위로했습니다. 수찬 도령님, 어떠한 시련이 닥쳐도 저의 마음은 변치 않을 것입니다. 이미 메란의 몸과 마음은 수찬 도령인 것이니 그 무엇으로도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향한 사랑과 존경을 더욱 깊이 새기며 서로에게 도장을 찍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갔답니다. 세월이 흘러 평안 감사의 임기가 끝나갈 무렵 수찬과 메란의 관계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운명으로 다가왔습니다. 감사 부부는 매일 밤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감사 부인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메라는 기녀입니다. 아무리 총명하고 기품이 있다고 해도 기녀라는 신분은 바뀔 수 없지요. 아들에게는 더 나은 혼처를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감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지요. 한양에서는 벌써 높은 벼슬을 지닌 가문에서 청혼이 들어오고 있소이다. 그 집안은 명문세도 가문이라 우리 가문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오. 하지만 수찬의 마음이 여전히 메란에게 묶여 있으니 이 일을 어찌해야 좋단 말이오. 감사 부인은 생각에 깊이 잠기며 말했습니다. 만약 그 둘을 헤어지도록 강요한다면 시련으로 죽을까봐 두려웠고 메란을 데려간다면 어머니는 메란은 기녀로서 아들의 아내가 아니라 남들의 평판을 걱정했지요. 그렇게 며칠 동안 부부는 밤마다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양에서 온 청혼은 집안의 명예와 안정을 보장하는 중요한 기회였지만 수찬의 마음은 여전히 메란에게 향해 있음을 감사 부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감사 부부는 수찬을 불러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찬아, 너는 메란을 어찌하겠느냐? 내가 메란을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지기가 매우 힘들 것이고 그렇다고 아내로 맞이할 여자도 아니고 어찌하면 좋으랴. 메란은 기생의 몸이라서 신분도 맞지 않으나 첩으로 두면 조선에서 흔한 관습이고 남들도 모두 인정하는 관습이니 첩으로 들이면 될 것도 같은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수찬은 부모의 말을 듣고 잠시 고개를 숙인 채 생각에 잠겼습니다. 방 안 분위기는 무거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한참을 지나서야 수찬은 입을 열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아버님, 어머님, 물론 메란이 제 눈앞에 있을 때는 메란이 전부입니다만 제가 집에 갈 때가 되면 그녀는 낡은 헌신 짝처럼 내팽개칠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걱정하지 마십시오. 수찬은 담담하게 말했지만 메란이 험한 꼴을 당할까 봐서 마음에도 없는 말을 지어내 부모님을 안정시켰답니다. 평안 감사와 어머니는 매우 기뻐했고 역시 우리 아들은 호탕하고 남자답구나. 라고 말했지요. 하지만 수찬의 목소리엔 어딘가 애써 감정을 누르려는 기색이 역력히 스며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떠나기 전에 고요한 시간을 틈타 메라는 수찬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곧 떠날 짐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메라는 조심스레 문을 열고 그 앞에 섰습니다. 수찬 도령님. 수찬은 메란을 보자마자 순간적으로 굳어버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온통 눈물로 얼룩져 있었고 목소리에는 떨림이 가득했습니다. 이렇게 떠나시는 것입니까? 단 한마디 말도 없이 저를 두고 떠나시렵니까? 수찬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메란, 이제 그만 돌아가시오. 당신도 알지 않소. 우리의 사랑은 여기까지라는 것을요. 메란은 바르르 떨리는 손으로 그의 옷깃을 붙잡았습니다. 도령님은 제가 마음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나누었던 사랑이 모두 거짓이었나요? 제 마음속에 오로지 당신뿐인데 이 마음을 어찌하고 무정하게 떠나버릴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이 정말 당신의 진정한 마음입니까? 수찬은 잠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의 눈빛 속에는 흔들림이 있었지만 이내 애써 감정을 누르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니오. 하지만 사랑만으로 세상을 바꿀 수는 없소. 나는 이미 가야 할 앞날이 정해져 있소. 당신을 곁에 두면 당신도 나도 서로가 끝없는 고통뿐일 것이오. 수찬의 얼굴에도 슬픔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메란의 눈물이 수찬의 옷깃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럼 당신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였습니까? 단 한순간이라도 진심이었습니까? 수찬은 더 이상 감출 수 없다는 듯 애써 차가웠던 표정에서 서서히 무너지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했소. 하지만 그 사랑하고 있다는 표현이 당신을 더 아프고 고통스럽게 만든다면 차라리 사랑하지 않은 척하는 것이 나은 일이라 생각했소. 수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억눌러 숨겨왔던 슬픔과 애틋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메라는 그의 진심을 듣고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그의 옷깃을 놓으며 뒷걸음쳤습니다. 수찬 도령님, 가세요. 당신은 떠나시더라도
제 마음은 언제나 당신 곁에 둘 터이니 부디 행복하세요. 메라는 돌아서서 나가며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수찬의 모습은 이별의 그림자가 되어 메란에게서 점점 멀어져만 갔습니다. 평안 감사가 떠나는 날, 고을에는 떠나는 행렬을 보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북소리와 나팔소리가 울려 퍼지고 행렬은 화려했지만 그 속에는 평안 감사를 보내는 이별의 정취도 가득했습니다. 언덕 위 먼발치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메라는 그저 수찬의 뒷모습만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옷깃은 낙엽과 함께 가을 찬바람에 휘날리고 있었고 그녀의 눈물은 눈이 퉁퉁 부어오르도록 흘러내렸고 평안 감사를 보내는 이별의 정취보다 수찬을 보내야만 하는 메란의 애끓는 정취가 더욱 깊게 허공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수찬은 부모님을 따라 행렬의 맨 앞에 서 있었고 군중의 환호와 인사에도 그저 담담한 표정만 짓고 있었습니다. 그는 냉정하게 앞만 응시하였고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끝내 돌아보지도 않고 가고 있구나. 그래도 우리의 추억은 간직하고 갈 거야. 메라는 애써 흐느낌을 삼키며 가슴속 깊이 묻어둔 말을 되뇌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마지막이겠지요. 당신을 사랑한 것은 저에게는 기쁨이자 고통이 되었군요. 수찬 도령님, 당신은 저를 잊어도 저는 당신을 영영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세월이 흘러도 메란의 애절한 사랑은 평안도 고을의 사람들에게 잊히지 않았습니다. 수찬이 떠나고 시간이 흐를수록 메란의 춤은 어느새 날개를 잃은 새처럼 무기력했고 그녀의 노래는 가슴을 울리는 슬픔의 메아리가 되었습니다. 한때 평안도의 모든 이들이 칭송했던 그녀의 춤과 소리는 이제 한숨이 되어 무겁게 구성지고 애절함만 더할 뿐이었습니다. 메란의 노래에는 애절함이 묻어 있어. 마치 누구를 향해 절규하는 것 같지 않은가? 어떤 이들은 그녀의 눈빛에서 흘러나오는 슬픔을 아파했고 어떤 이들은 그녀의 미소 뒤에 숨겨진 애절함을 보며 함께 울었습니다. 그러나 메라는 사람들 앞에서는 끝내 아무런 표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대 뒤편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메라는 가만히 혼잣말하곤 했습니다. 왜 그날 나를 데려가지 않았나요? 수찬 도령님. 그녀는 밤마다 달을 바라보며 수찬을 그리워했습니다. 그가 남겼던 말, 그가 보여주었던 표정 하나하나가 아직도 그녀의 마음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홀로 거울 앞에 서서 수찬과 함께했던 지난날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그 시절의 메라는 밝고 아름다웠고 춤은 꽃잎처럼 피어났으며 노래는 꾀꼬리처럼 맑았습니다. 하지만 수찬이 떠난 이후 그녀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고 그 균열은 결코 다시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수찬을 향한 그리움에 그녀의 얼굴은 온통 눈물로 목소리는 온통 흐느낌으로 번져나갔습니다. 당신은 제게 진실한 사랑을 주었으면서도 왜 그토록 잔인하게 거두어 가신 겁니까? 저는 그저 잠시 스쳐가는 사람이었습니까? 밤마다 그녀는 수찬을 원망하며 그리워하며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 한낱 허공으로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저토록 슬프게 울면서도 무대에 오르면 아무렇지 않은 듯 노래를 부르다니 참으로 애달프구나. 평안도의 사람들은 더 이상 메란을 칭송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녀의 노래는 화려함이 아닌 오로지 애달프고 처연함으로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흘러 어느 봄날 메란은 슬픔을 견디지 못하고 쓸쓸히 초라한 방에서 홀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방 안에는 그가 떠난 이후에도 남겨진 시 한 수가 남아 있었습니다. 세월은 가고 마음은 닳아도 그대의 그림자는 끝내 지워지지 않네. 바람 따라 흩날리는 꽃잎처럼 나의 사랑도 이대로 흩어지리라. 그녀의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메란의 무덤 위에는 작은 비석 하나가 세워졌습니다. 메란, 평생 애절함을 노래하다. 그 후로 사람들은 그녀의 전설을 이야기했습니다. 평안도의 가객들은 메란의 삶을 애절하게 전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춤과 노래는 수찬을 향한 사랑의 절규였고 그녀의 인생은 사랑에 상처받은 한 여인의 비극이었지. 수찬에게는 그 시간이 잠시 스쳐간 순간이었을지 몰라도 메란에게 그 사랑은 영원한 생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메란이 고통과 슬픔의 세월을 견디며 수찬을 원망하게 되었던 것과는 달리 수찬은
가문의 명예와 조정의 국사에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는 것이 더욱 소중하다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수찬 역시 메란과의 이별은 차마 견딜 수 없는 아픔이었지만 사사로운 메란과의 애절한 사랑을 뒤로 한 채 학문에 더욱 매진하였고 훗날 그가 재상직에 올라 가문의 명예를 빛내었을 뿐 아니라 조정의 안정과 백성들을 위한 훌륭한 정치를 하여 평안도는 물론 온 백성들에게서 우러러 칭송을 받게 되어 이를 증명하게 되었습니다. 이루어질 수 없었던 메란의 이야기는 평안도 땅에 오래도록 전설처럼 남았고 그리움의 상징이 되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답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